왜 우리 집에 맘대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그것도 바람 피려고? 바람핀 죄.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네. 이걸 처벌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다 네. 필요 없고요. 그냥.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업가 신신당부의 신중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 요정 이가은입니다. 가은 씨 만약에 네. 나 몰래 내 배우자가 그 내연남 내연녀와 함께 우리 집에 드나들면 이 내연남 내연녀한테는 어떤 죄가 성립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죄가 성립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그래요? 내연남 내연녀에게. 오히려 그 배우자에게 엄청 죄가 크고. 네. 그 데리고 온 사람? 왜 우리 집에 맘대로 사람을 데리고 들어와? 그것도 바람 피려고? 바람핀 죄. 바람 피려고. 아, 물론 당연히 그건 네. 옛날엔 죄가 됐죠. 그쵸, 이제 그쵸. 간통죄가 돼가지고 처벌받았었는데 네. 이제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네. 이걸 처벌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내 배우자에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네. 그 상대방은 내가 어떻게 처벌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쵸. 그때 썼던 방법이 뭐냐면 바로 네.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꼭 집일 때만 가능하겠네요. 그건요? 그렇죠. 내 집이어야지. 뭐 다들 모텔이나 이런 데서 아. 하면야 뭐 그럴 방법이 없으니까. 그쵸. 집까지 데려왔단 말이야 이걸 내가. 내 침대까지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내 공간까지. 그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를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옛날 같으면 이제 간통죄로 다 처벌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주거침입죄를 했는데 요즘 이거에 대해서 네. 많이 판결이 갈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네. 주거 침입이라는 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도 없는데 약간 도둑처럼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억지로 뭔가 들어가려고 했다던가 예, 예. 이런 상태가 있었을 보통 텐데 그렇게 얘기하죠. 분명 상대방의 배우자의 동의 하에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가 있는 게 아니라 네. 또 그 상대방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 어쨌든 근데 오케이 그 사람인데 했는데 또 다른 상대방은 동의를 안 받았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논의가 된 거예요. 가은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 한쪽에 동의 받았어. 집에 있는 사람 동의 받고 들어왔는데 없는 사람 내가 동의까지 받아야 돼? 뭐 이거 좀 뻔뻔하긴 하긴 한데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란 네. 말이에요. 제가 내연녀 내연남의 편을 들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또 추세가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비슷한 사안에서 네. 이 40대 내연남한테 벌금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그냥 벌금형이 그대로 선고돼서 확정된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너무 달라지는 거 그렇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음 달에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열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한번 벌여보자. 네. 공개 변론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열려가지고 이걸 공개 변론으로 이게 좀 논의하려고 하느냐. 네네네.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신중권 변호사의 신신당부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서 여러분께 꼭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직까지 구독하기, 좋아요, 댓글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신신당부는 소통하는 방송인 거 다 아시죠, 이제? 여러분의 법적인 궁금증이나 방송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칭찬 등 그 어떤 이야기로 좋으니까요. 댓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변호사님, 근데 조금 전에 아까 제가 어려운 말을 좀 들었었는데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혹시 그게 어떤 거예요?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는 네. 보통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라고 해서 거기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결론이 안 나요. 원래는 네. 뭐 다 결론이 나야 되는데 결론이 안 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대법관 전원이 모이는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굵직한 사건이라든가 네. 아니면 기존의 판례를 바꿔야 될 경우 이런 경우라면 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해가지고 네. 선고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보통은 공개 변론을 여는 경우도 있고 열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공개 변론을 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번 논의해 보자라고 네. 하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래서 요 주거 침입과 관련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구성이 됐고 여기서 이제 공개 변론이 열린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사건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주거 침입 사건이에요. 네. 피고인 A 씨는 내연 관계에 있던 B 씨의 출입 동의를 받고 B 씨 남편 몰래 3차례 들어간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1심에서는 A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네. 항소심에서는 파기되면서 무죄가 선고됐어요. 아, 그래서 검사가 지금 상고한 상태, 그러니까 대법원에다가 판단해달라고 상고한 상태예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고요. 네. 또 하나의 사건 뭐냐면
피고인 C씨, 그러니까 C씨는 아내 D씨와 부부싸움 이후에 한 달 만에 집을 찾아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요구했어요. 네. 그랬더니 집을 봐주고 있던 D씨의 동생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자 자신의 부모와 함께 현관문에 걸쇠를 부순 다음에 집 안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뭐 자기 집에 들어간 건데 이건 좀 기소가 된 거예요. 그러게요. 1심에서는 C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고 네. 항소심에서는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된 사건. 두 가지 사건인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아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거 자기 집이에요, 근데. 그니까요. 근데 이러면 또. 근데 뭐냐면 이거는 그 배우자가 네. 열어주지 말라고 했다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긴 하지만 또 다른 배우자가 들어오지 말래. 그래 들어갔으면 어떻게 되느냐. 저 솔직히 말하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게 더 황당하거든요.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네. 이걸 처벌하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근데 항소심에 다행하게 무죄가 선고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좀 주목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혹시 또 비교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요것과 좀 비교해 볼 게 이제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인데요. 2000년 3월부터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하고 이제 불륜 관계를 지속하면서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를 찾아가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어요. 근데 남편이 있다는 거를 그때 알게 됐고 그 남편이 주거지라는 것도 알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남편은 외국에 왜 나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성관계할 목적으로 집에 들어왔다라고 해가지고 주거침입죄로 기소가 됐고요. 네.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어요. 근데 요게 좀 다른 게 뭐냐면 집에 없긴 했지만 이 사람은 잠시 동안만 없었던 것 뿐인 거고 자기 짐은 다 그대로 있었고 네.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경우라면 그 사람의 주거권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한 건데 아까 그 문제가 됐던 그 대법원에서 지금 판단한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네. 장기간 부재 중이었어. 사실상 별거 중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별거 중이니까 어차피 짐도 이미 그 사람은 또 자기 짐은 또 대부분 다 가져갔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혼을 안 했기 때문에 공동의 주거지로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 여성만 살고 있는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아무리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까지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냐라고 해서 무죄가 났던 거거든요. 네. 그것과 비교되게 이 남편은 잠시 외국에 출장 가 있는 상태였고 짐도 그대로 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 돌아올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네.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비교하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를 들으신 다음에 이 설명을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간통죄 관련한 것 때문에 그런 주거 침입이라는 그런 어떤 특정 법을 가지고 이렇게 딱 들이미는 느낌이 들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손님도 집에 올 수 있고 뭐 허락도 안 받고 누구라도 올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네. 뭐냐면 단순히 그냥 뭐 집에 방문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불법 행위를 위해 들어온 경우라는 거죠. 불법 행위. 그러니까 상대방 이게 지금이야 뭐 형사처벌까지는 아니지만 어떤간에 불륜이나 간통이 어차피 그거는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불법 행위인 건 맞거든요. 네. 처벌을 못 한다는 것 네. 뿐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우리가 이거를 허용해 주겠냐는 거예요. 남편이 당연히 알았으면 들어오게 했겠냐고요. 당연히 못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종전의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복수의 주거권자, 그러니까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동의를 받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친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근데 이 판결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84년도에 처음 나왔던 판결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조금 밑바탕에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이라면 한 어떤 정도의 판결이 나올까요? 혹시? 글쎄요, 저는 그래서 아까처럼 제가 처음에 이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대법원에서 지금 이번에 논의한 사건 중에 자기 집에 그 배우자가 동의를 허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 집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이걸 처벌하는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무죄가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니까 불륜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란 말이에요. 그쵸. 두 경우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느냐의 걸 따져봐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아직까지 형식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장기간 별거를 했고, 그다음에 다시 합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계획이 없고, 굳이 이런 경우까지도 그 상대방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서 들어가야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 주거 침입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때는 일방 당사자의 동의만 받고 들어가면 이때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반면에 예를 들면 뭐 출장 중이라든가 그럼 잠시 부재 중이야 남편이. 네. 그때 사실상 이 남편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관계고. 그쵸.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양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처벌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경우를 좀 나눠서 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는 사실상 이거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거는 주거침입죄밖에 없어요. 물론 뭐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금액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기껏해야 2,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라도 처벌받아야지만이 불륜이라고 하는 불법행위를 조금 막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거를 없애기 처벌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경우를 나눠서 이렇게 제한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복잡하고도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사건들은 예. 정말 다양하고 다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근데 같아요. 이거 다 네. 필요 없고요. 그냥 불륜을 저지르지 않으면 돼요. 맞아요. 뭐 사랑하는 게 죄냐라고 하겠지만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건 죄예요.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은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그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은 전 배우자에 대한 예의고 그다음에 새롭게 만나는 사람에 대한 예의인 거지. 배우자한테도 못할 짓이고 네. 새로 사귀는 사람 입장한테도 그 사람한테도 못하는 짓이에요, 사실은요. 그렇죠. 어느 쪽에도 지금 사실은 잘하는 짓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냐 마냐 이런 걸 따지기도 전에 아예 하지 말고 정리한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말할 수 없는 법적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신신당부 공식 메일로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익명으로 처리해드리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예,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 다양하게 전해드리는 소통하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